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것 한리업의 광미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사장님들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스폰서를 선정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제 책에 보면 슈퍼 네트워커라는 책에 보면 제 10년의 네트워크 사업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스폰서님이죠. 그분이 옳고 내가 틀리고 내가 맞고 그분이 옳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달랐었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하우적인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헤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스폰서의 역할이 중요한지 그리고 스폰서님하고 내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가는지가 내 사업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오래 유지할 수 있구나라는 부분을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우리 초기 이제 막 시작하시는 사장님들에게 세 가지 스폰서를 고르는 기준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셔라. 보이는 것, 쉽게 말하면 직급이죠. 직급이 낮은 분들이 나를 많이 못 도울 거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 직급이 높은 스폰서님이 나를 잘 도와줄 거야. 이런 생각도 맞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라면, 그러니까 사업을 잘해서 성장을 하신 분들도 많지만, 의외로 제가 직급이 높으신 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게 너무 실력이 이렇게까지 없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 기준을 뭘로 보냐면 그분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골고루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은 한 레그에서 어떻게 해요? 집중적으로 성장을 했는지 그리고 그 스폰서님을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 또한 한번 검증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 리더님은 되게 유명해요. 블로그라든가 인스타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활용을 잘 하세요. 근데 그 그룹을 대표하시는 분은 딱 그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파트너 사장님들이 뛰어나신 분도 없고 그분의 파트너 사장님이야? 라는 게 연관이 안 될 정도로 그분의 파트너 사장님들의 존재가 미비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분은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걸로 사업을 일구신 건 맞아요. 사업을 일구신 건 맞지만 아무도 그분의 것을 카피할 수 없다라는 거. 그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겠죠. 그래서 너무 보여지는 것에 화려함에 우리가 많이 선택을 하죠.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스폰서 선택을 많이 하죠. 하지만 사장님들 의외로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정말 사업을 제대로 잘 하시고 파트너의 성장을 일궈내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보여지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스폰서를 만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첫 번째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 사람은 시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직급이에요? 그 다음 화려한 옷을 입고 아니면은 나랑 취향이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끌릴 수밖에 없죠.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사장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실 부분인 거고 두 번째, 저는 사실은 중간 직급에 있는 분들을 많이 권유를 드려요. 만약에 제가 스폰서를 선택한다라면 너무 높은 직급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도 있고, 체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헝그리 정신이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지만 중간 직급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필드 경험의 양도 충분히 계시고, 그 다음에 파트너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국 나이로 지금 뭐 한 30대, 40대 가장 액티브하게 뛸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폰서를 고를까 했을 때 지금 막 성장 중인 리더를 저라면은 선택하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저는 공부하지 않는 스폰서는 스폰서로 인정 자체를 안 해요. 배움이 멈춘 사람은 아무리 그분이 높은 직급이든 아니든 배움이 멈췄다라는 것은 그분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고, 성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드에서 뛰고 있으면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들이 점검을 해보셔야 되시고, 그리고 저는 1번, 2번, 그거는 하나의 옵션으로 둔다라면 사실은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세 번째, 결국은 그 사람의 성품인 거죠. 제가 앞전에 항상 고민을 했던 게 실력이냐, 성품이냐. 나는 만약에 스폰서를 고른다라면 실력 있는 스폰서를 고를 것이냐, 아니면 성품이 좋은 스폰서를 고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베이스에는 좋은 성품을 가진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성품이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오냐 자상하고 따뜻하고 이걸 말한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일은 일답게, 그리고 공과 사는 명확하게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성실함이 있느냐 없느냐, 타인에게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무엇으로 이 사람은 믿을만해, 신뢰할 수 있어, 성실해, 그리고 무엇을 맡기든 이 사람은 어느 정도는 해낼 수 있어 라는 약간의 후광 효과도 필요하고, 그런 스폰서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서 절대 수직적인 사고를 하는 스폰서를 만나면, 제가 앞전 영상에 이야기했죠. 우리 사장님들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수직적인 사고를 하는 스폰서님은 절대 기피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거는 정말 제가 경험에서 우러나온 거예요. 너와 우리 안에서 협력을 이루는 것과 내가 위에 있고 스폰서님, 파트너님, 수직구조, 이건 정말 우리 사장님들 피해야 돼. 스폰서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1번,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 필드에서 스폰서님이 열심히 뛰고 있는지, 자기 개발 위해 노력하는지 점검하시고, 세 번째, 성실함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포인트, 절대 수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스폰서님을 찾으신다라면 그래도 반 정도는 아마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건 말고도 사실은 정말 많은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름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